자, 보시면 우리 이제 174페이지에 이중성에 대한 얘기합시다. 됐죠? 이중성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반도체하고 마지막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역학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셔야 되는 거 우리 이중성에 대해서 해요. 자, 이 이중성은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두 가지 성질은 바로 파동성과 입자성을 두 가지를 가질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파동이. 누가? 물질이. 그래서 물질도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고요. 파동도 두 가지 성질을 가질 수 있대.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배워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웁니다 라는 얘기죠. 그 빛은 원래는 파동인데 그 파동이 입자의 성질을 같이 가질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 파동성을 갖는다 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입증했어요. 토마스 영이 했던 이중슬리 실험을 통해서 빛의 어떤 성질을 파악한 거야? 간섭이라고 하는 성질을 파악한 거야. 그래서 빛이 간섭하는 걸로 봐서 빛은 파동이 빼박이야 라는 얘기죠. 근데 이러한 파동인 빛이 간혹 가다가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 입자의 성질도 같더라 라는 걸 누가 증명했냐면 아인슈타인이 뭘 통해서? 광전 효과를 통해서 빛이 입자처럼 움직일 때도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증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인슈타인이 증명한 광전 효과에 대해서 다시 보자라는 겁니다. 자, 광전 효과를 실험할 때 아인슈타인이 사용했던 건 쉽게 전자를 그나마 탈출시킬 수 있는 금속 덩어리야라는 겁니다. 이렇게 금속이 있으면 그 금속 속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있어. 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탈출할 수는 없어. 왜?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그래. 그러면 원자핵이 잡아당기는 정전기적 인력을 끊으려면 그걸 끊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돼. 그 에너지를 누굴 통해? 빛을 통해서 줄 건데 이때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마치 파동이 아닌 입자의 에너지처럼 움직여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가 탈출한다. 그래서 빛을 먹은 전자가 튀어나오는 효과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고 그 빛을 먹은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광전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금속마다 그 안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 원자핵의 정전기적 인력이 다 달라. 됐니? 그러니 그 금속 안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금속마다 다 다를 거야. 맞죠?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네. 지금부터 시작. 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구나. 정말 죄의식이 없구나 우리는. 자, 금속에서 전자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는 1함수라고 했다. 1함수, 워크 펑션, 그래서 W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 실제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1함수를 뺀 만큼이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돼. 자, 그래서 광자가 갖는 에너지에서 1함수를 빼면 탈출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수식으로 써준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 방정식이야. 그 중에서요. 실제로 광자가 에너지를 100 가지고 있는데 탈출할 때 에너지가 20 필요했다면 탈출 후에 전자는 최대 80까지의 에너지를 가지면서 튀어나올 수 있어. 이 80의 에너지가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걸 예쁘게 함수식으로 써볼까? 라는 얘기죠.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HF로 계산해줘. H는 플랑크 상수, F는 진동수. 그 진동수의 크기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HF에서 이런 수를 뺀 만큼이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돼 라고 하는 걸 우리는 함수로 그리면 여기가 운동 에너지, 여기가 진동수 됐냐? 그러면 우리는 y는 ax 플러스 b처럼 함수식을 만든 거야. 그러니 이 중에서 기울기에 해당되는 건 플랑크 상수값이니까 모든 금속의 기울기는 다 같아야 돼. 그리고 금속마다 그 금속을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만 다른 거야. 맞죠? 그래서 이걸 함수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더라. 그랬을 때 이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다. 그리고 이때 탈출해서 운동 에너지가 갖는 그 순간의 진동수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 이걸 뭐라 그랬다? 어느 부분은 좀 생각해내라. 이걸 뭐라니? 이걸 문터 진동수 또는 한계 진동수라고 하죠. 그래서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y 절편이 바로 이함수의 음수값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금속이 철이라면 또 다른 금속 구리를 그렸을 때 구리 모양이 이렇게 되더라도 기울기 값은 플랑크 상수니까 안 달라지고요. 네. 금속마다 이함수의 크기, 아니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의 크기만 달라지는 거야. 이때 문턱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는 탈출하기 더 어려운 금속이란 얘기겠죠. 되겠냐? 그래서 이번에 자소서를 쓰고 있는 아이들 중에 도대체 금속의 문턱 진동수는 금속의 어떤 게 결정될까?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결정하는 걸까? 구조일까? 뭐일까? 이런 걸 자소서로 쓰고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특이한 검색이다. 직장 자, 특별히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광전 효과를 확인을 했을 때 실제로요. 그러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왜 입자의 성질이야? 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입자야? 라고 하는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빛이 파동일 때와 입자일 때 빛의 요소를 결정하는 게 달라. 빛은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빛에 뭐가 있습니까? 빛에 밝기라고 하는 빛의 세기가 있을 거고 또 빛에 뭐가 있어요? 색깔이 있죠. 이게 빛의 두 가지 요소인데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바로 진폭이었다. 그리고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였다. 그죠? 우리는 빛의 삼원색을 알 수 있다. 빨, 초, 파. 그 중에서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큰 거다. 이러한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질 때 파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은 A제곱 F제곱이다. 그러니까 밝기를 증가시키면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다. 그러니까 밝기를 증가시키는 그 자체도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다. 알겠어? 색깔을 바꾸는 그 자체도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크게 하고 싶으면 밝기를 밝게 하거나 색깔을 파란색 쪽으로 변화시키면 에너지가 큰 빛이 된다. 그러니 금속에다가 내가 이렇게 전자들이 들어있어 얘를 탈출시키고 싶으면 얘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상만 주면 되니까 내가 빨간 빛을 주더라도 빨간 빛은 진동수가 열나 작은데 그럼에도 빨간 아주 눈부신 밝은 빛을 주면 에너지가 초록색 빛만큼 커질 수도 있어. 그러니 빨간 빛으로도 여기 있는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어야 정상이다. 근데 똑같은 빨간 빛인데 얘를 점점 흐린 빨간색 빛에서 흐리는 어떻게 써? 흐린 빨간색 빛에서 눈부신 빨간색 빛으로 바꾸는 순간 에너지가 커져서 얘가 탈출하는 게 정상일 거다. 근데 아무리 눈부시게 해도 여기 있는 전자를 탈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 이 밝기의 변화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
알겠습니까? 네. 파동이 아니면 뭐다? 입자다. 되게 심지어 배웠냐고요. 아니 배웠었던 거 같아. 이게 아다를 원하는 거지 이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자, 기분도 안 돼? 파동이 아니고 입자일 때는요. 그래서 그 입자일 때는요. 색깔이 진동수인 건 똑같다. 근데 밝기는요. 진폭이 아니고 그 입자의 개수다. 그러니까 흐린 빛에서 눈부신 빛이 된다는 건 흐린 빛일 때는요. 입자가 한 개만 있어서 흐리게 보인 거라면 눈부신 빛으로 바꾼다는 건 입자가 100개 오는 거다. 근데 한 개일 때와 100개일 때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입자가 한 개이던 100개이던 빨간색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10밖에 안 된다.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빨간색 입자가 한 개이냐 아니면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100개냐 이 차이야. 되겠어? 그래서 빛이 입자일 때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는 무조건 HF다. 그래서 색깔만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밝기를 아무리 밝게 해도 단지 1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많이 오는 것뿐 한 개 입자의 에너지의 크기는 변화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는 한 번에 빛을 몇 개 먹을 수 있다? 한 개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한 개가 와서 에너지가 11회를 먹었는데 탈출을 못하면 100개가 와도 먹는 건 얘밖에 못 먹어. 그러니까 얘한테 에너지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준준이가 왜 하나밖에 못 먹냐? 아 실제로요. 왜 하나밖에 못 먹냐를 우리가 이해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전자들이 하나밖에 못 먹는 형태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 그것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 너무 많이 먹으면 없어지나 보다. 나이가 뭐라 그래? 아니,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실제로 뭐냐면 이제 이거는 화학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렇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배웠어요. 그 껍질이 있는데 이 껍질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어느 껍질에 있는 전자에 따라 그 에너지. 에너지 준위가 달라져요.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은 이 전자가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에 따라 에너지 준위가 다른 게 아니고요. 몇 번째 껍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에너지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전자들만 가는 건데 이때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는 바로 그 빛 에너지가 한 파장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흡수하면 이 안에가 들어갔을 때 안정적 구조를 갖는데 근데 두 번째 껍질은요. 이 두 번째 껍질의 원 둘레가 이 빛의 파동의 두 파장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요.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것만 흡수할 수 있고요. 1.5파장 이런 거 흡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자들이 들뜨기 위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들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흡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한 거야. 거기까지. 여기서 이해하려가지고. 그래서 이거예요. 그래서 전자는 한 번에 하나의 빛밖에 먹을 수 없어요. 먹듯이 안 돼요. 목표 되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이해돼? 뭐? 이해되냐?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빨간 빛이 아무리 눈부시게 와도요. 이 빨간 빛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자를 탈출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어? 그래서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시키는 건 색깔이다. 밝기는 입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의 크기는 변화가 없고 총 에너지만 늘어나는 것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실제로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냐 없냐를 아인슈타인은 실험한 겁니다. 되겠냐? 근데 아무리 밝기를 변화시켜도 탈출하지 못하는 전자는 계속 탈출하지 못하는 현상밖에 나타나지 않아. 이걸 통해서 이때 빛은 일반적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봐.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네. 이게 광전 효과에서의 입자를 설명하게 되는 핵심 내용이야. 됐냐? 자, 근데 이거 가지고요. 그러면 초록색하고 파란색은 둘 다 탈출을 시키는데 누가 더 센 빛이야? 프랑스.
누가 더 에너지가 커? 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파란색인 거 알았어요? 아인슈타인은 이걸 증명하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금속이 있습니다. 금속이 있으면 여기에 금속이 이런 식으로 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초록색 빛을 비춰도 이거 먹고 전자가 튀어나가. 네. 파란색 빛을 비춰도 이거 먹고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센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튀어나온 전자를 받을 수 있는 금속판을 만들어. 네. 그래 놓고 이렇게 회로도에 연결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생각해봐. 네. 전자가 잘 건너오게 하려면 이쪽이 무슨 급이어야 되니? 그거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돼. 개새.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이쪽이 마이너스여야죠. 진행하겠다. 그래야 튀어나오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못 오게 밀고요. 이쪽으로 잘 올 수 있게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걸어줘야 전자가 잘 건너와. 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거꾸로 건다. 자, 전압을 거꾸로 거는 걸 우리가 뭘 걸었다 그러니? 역전압을 걸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그랬을 때요. 건전지를 하나를 걸었을 때 건너오지 마라고 미는 힘이 있고요. 두 개를 걸면 건너오지 못하게 막는 힘이 2배 커지겠죠. 3배 커지고 4배 커질 겁니다. 그랬을 때 초록색 빛을 먹은 아이는 초록색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50이라고 치자. 근데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함수는 20이야. 네. 그러면 탈출한 그 전자가 갖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데? 30이야. 근데 파란색 빛을 먹으면 파란색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야. 근데 이함수는 20이니까 20만큼을 쓰고 나오면 얼마야? 80이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누가 더 커? 파란색. 파란색 빛을 먹고 튀어나온 전자가 훨씬 더 운동 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여기서 건너오지 마라고 밀어도 초록색 빛은 30만큼의 힘만 주면 그때부터 못 건너와. 네. 그러려고 역전압을 3개 걸면 돼. 근데 파란색 빛은 운동 에너지가 80이야. 그러면 얘 못 건너오게 하려면 역전압을 몇 개까지 걸어야 돼? 8개. 8개까지 걸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걸 실제로 실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해서 이 사람이 나타낸 그래프가 이거였죠. 여기가 전압, 여기가 전류. 기억나? 순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 건전지를 플러스 1개, 플러스 2개, 플러스 3개라고 한다면 역전압을 걸었을 때는 마이너스 1개, 2개. 그래서 마이너스는 역전압이라는 뜻이다. 그랬을 때 8개까지 걸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자, 그랬을 때 초록색 빛을 비추니까요. 역전압이 3에서 더 이상 건너오지 못해. 맞아? 근데 파란색 빛을 비추면 역전압이 8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하, 초록색 빛보다 파란색 빛이 훨씬 더 에너지가 센 빛이구나. 이래. 그래놓고 이 새끼는 하나 더 하는 거지. 초록색 빛을 흐릿하게 비추는 거야. 아. 그러면 흐릿하게 비췄다는 건 실제로 초록색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의 개수가 1개밖에 안 온다는 거야. 그럼 그 1개를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전자는 1개밖에 탈출을 못해. 그러면 전자가 하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전류계로 활용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때 1A의 전류가 흘렀어 이런 얘기야. 근데 자, 밝기를 점점 밝게 해서 눈부신 빛으로 바꾸는 거야. 초록색인데. 그럼 광자가 몇 개 온다는 거야? 100개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 100개의 광자를 먹고 탈출할 수 있는 전자는 몇 개? 100개라는 거야. 그럼 전류의 세기가 흐릴 때보다 100배 세겠지. 되겠어? 하지만 똑같이 초록색 빛을 먹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똑같이 30이야. 그럼 못 건너게 하는 정지 전압의 크기는 그대로 건전지 몇 개면 돼? 3개면 멈춰. 됐어? 그래서 아무리 밝기를 밝게 해도 정지 전압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걸로 봐서 밝기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와 무관하다. 단지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의 개수만 늘리는 거다. 그러면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 전자한테 에너지를 주는 매개 입자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 매개 입자를 나는 빛의 입자라고 할 거다. 그 빛의 입자를 뭐라고 할 거다? 광자라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아인슈타인이야. 이래? 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정지 전압을 통해서 각각의 빛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지만 밝기로는 에너지의 크기가 변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파동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되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광전 효과요.
방전 효과가 몰투에 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중이 엄청 커지죠. 요즘은 전기하고 빛에 해당되는 느낌이 좀 강해지고 있어서 184, 185, 184, 185.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해볼 거냐면 선생님 네, 이 수업 이번 달 중간하죠. 네 맞아요. 아쉬워도 참아. 9분 나왔어? 뭐 나왔다 싶죠. 오늘 빼고 또 나왔어요. 잠깐만. 얘들아 187까지 문제 4개 시작. 자, 중3 시간표는 나왔는데 아직 스케줄이 안 나와가지고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드릴게요. 아까 중1, 중2 친구들은 시간표 드렸어요. 언제 개강해서 언제 종강한다가 아직 안 나와서 중3 친구들께. 우리나라 오늘 우리나라 많이. 그 너가 아는 듣보잡 게임 뭐 있지? 그렇지. 밸런스 잡았냐? 용감. 선생님 편집이 씨. 수준이라고 하지. 내가 내 생각에 3%가 오늘 게임 아니에요. 3%가 존재하는 10%였잖아. 12%.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아니 92% 용감 빈. 그러니까 뭘 치는 거야? 약간 내줄 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지랄. 이게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니에요. 왜? 제가 이해를 못해요. 너가 우리 한다고 한국어 아닌 게 아니야. 방해다 좀 애들한테. 방해다. 뭔데? 제가 읽어보겠어. 여기까지 문제? 네.
이 차이가 또 얼마나? 이제 인 거죠. 네. 이제 B를 봐. B의 입장에서는 이 빛을 먹으면 탈출하네. 근데 이 빛을 먹으면 탈출하고도 운동을 해줘요.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함수는 이거 있거든. 여기서 먹으면 탈출만 하는 거야. 먹으면 이제로 되는 거지. 요거하고 요거 차이도 이제로인 걸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A의 일함수는 B의 일함수보다 A의 일함수는 B의 일함수보다 얼마만큼 작은 거예요? 이제 그거 큰 거 아니에요? A의 일함수는 작으니까 좀 쉽게 탈출하는 거죠. 아, 정리된 거야? 네, 정리된 거야? 네. 괜찮아? 이거 아니잖아요. EF2 EF2는 EF2에서 이걸 보면 F2 여기에서 HF2가 E0 더하기 HF1죠. 네, HF3는 EE0에 HF1이죠. 그러면 이거 두 개로 하면 이렇게 되죠. 신기하네요. 어느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지금? 모든 부분. 제 일주일 동안 수학을 하나 안 했더니 수학을 좀 약했어요. 이해가 되는 거야? 네, 진동수가 이 F3의 빛을 비출 때 방출되는 방충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거 아니고. 진동수가 이 F3 여기에서 얘 일함수는 보니까 이 F3 그럼 요거에 두 개. 네, 이 빛을 비출 때 B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충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방충제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X들 네, 이런 3, 2, Z 더하기 F, HF. 이렇게 네, 이건 모든 거 아니야? 이거 안 괜찮았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껍질 한 발라보자. 번씩 그 아, 이게 껍질마다 이거예요. 이 새끼는 잠자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잘한 거야? 너 어제 뭐 했냐? 밤새 공부하고 학원에 와서 주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좀